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26일 수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나 시장 상황은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해외 증시는 지금 24일 그 미국 증시 24일 월요일 급락 이후로 어제도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급락이 계속되는 와중이고, 뭐 셧다운 이슈라던가 여러가지 미국에는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재가 많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고, 뭐 셧다운이라던가 그 셧다운으로 인한 무역 협상 지연, 그리고 뭐 대북 협상 지연, 뭐 그런 것들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부진, 뭐 금리 인상, 뭐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모든 시장에는 악재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는 이미 많이 주가가 빠진 상태다.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모든 호재나 모든 악재는 결국에 소멸되기 마련이고 주가는 항상 파동을 그리기 마련이다 라는 것도 한번 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지금 현재 안 좋은 추세, 안 좋은 상황이고, 일단 추세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추세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도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괜찮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뭐 굳이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증시는 안 좋은 모습 이어가면서도 최근에 계속 방어력이 좋고요. 기관의 방어 매수 혹은 기관의 방어력이라는 말을 거의 11월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수급상의 차이점과 변화성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해외 증시가 워낙 안 좋고 니케이 증시의 어떤 인상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도 투심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졌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투심을 악화시키도록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고, 문제점이지만 항상 언론은 그렇죠. 원래 언론은 이제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역대급 폭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저처럼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도 국내의 어떤 기관의 방어가 강하고, 국내 증시가 지금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기자들은 모르죠. 기자들 뭐 그 금융 기사 쓰는 기자들도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공포를 조장하고 뭐 엄청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 장중에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개인만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순매수를 기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기관계가 아주 큰 이제 방어 매수를 해줬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계 방어 매수가 굉장하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수급이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 이제 개인들만 지금 엄청 팔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약세인 건 맞는데 이미 그런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된 상태고, 추가적인 급락이나 약세가 지속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관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될 수는 있으나, 너무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네이버 토론방 같은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혹은 뭐 그 어떤 커뮤니티나 혹은 언론 뉴스, 특히 증권 관련해서 뭐 도움 안 되는 정보들, 그러니까 뭐 시황이나 이런 거는 스스로 보셔야지,
시황을 뉴스로 보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왜냐면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한번 해석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결국에 집단 심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투자 역사이클을 만들어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관찰할 줄 알고 실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특히 언론이나 커뮤니티나 사람들 많은, 이제 집단적으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이제 대중심리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시황을 말씀드리거나 어떤 주식을 짚어드릴 때 일방적으로 짚어드리죠. 왜냐면 이게 사람들의 의견이 섞이게 되면 대중심리가 굉장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주식시장은 그런 좀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회사나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단체 생활이나 어떤 집단의 이제 집단지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 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습니다. 서로 토의를 하기 시작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게 되면은 의견이 섞여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중심리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실력을 가지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닌 이상 시장을 열심히 관찰하는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의견이 섞이게 되고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은 결국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는 다른 게 또 주식시장의 상식이고 주식시장의 원리라는 점, 그래서 그런 걸 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남들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그 집단적인 그런 생각, 군중 심리를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사람들의 공포 심리나 이런 거를 서로 전염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어떤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잠깐 이제 중요한 얘기라서 잠깐 바깥쪽으로 다른 얘기로 샜는데, 어쨌든 시장은 요 정도 짚어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하향세,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인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겠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주도주나 강세 테마나 그쪽 위주로 돈이 잘 도는 곳 위주로 공략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투자법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비중을 나눠서 돈이 많이 도는 쪽으로 비중을 최대한 넣는 게 좋고, 그리고 돈이 많이 도는 쪽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제대로 수익을 추구할 땐 제대로 추구하고, 하락을 하거나 나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실을 내더라도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손절을 하더라도 어차피 수익 기회는 많기 때문에 그런 작은 손실을 내는 거를 아까워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왜냐면 주식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 작은 손실이 아까워서 버티다가 다시 상승해서 내가 본전을 찾거나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습관은 큰 손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승을 잘하는 모멘텀이 좋은 주식을 공략을 하든 혹은 바닥권 주식을 공략을 하든 간에 빠지면은 엄청나게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바닥권 주식을 이렇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바닥권 주식 혹은 조용한 주식을 거래한다고 해서 더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주식들에는 함정이 있어서 빠지는 주식은 계속 더 빠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빠지는 건 똑같은데 오히려 힘이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게 좋겠죠. 돈이 잘 도는 주식을 거래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수들이 다 힘 좋은 주식, 재료 좋은 주식, 거래량이 많은 주식, 평소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주식, 그런 것들을 많이 거래하는 거죠. 잘 안 알려지고 거래량 없고 추세 안 좋고 힘 없고 이런 주식들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 오늘 빠르게 섹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좀 많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오늘 굳이 이제 섹터를 묶자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관련해서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인콘, 강스텐 바이오텍, 뭐 바이오리더스, 나이백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연골 대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식약처 허가 승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최근 시장이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그렇게 우호적인 시장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보통 급등이나 상한가 한 번 정도는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동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았고, 어떤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거래 대금 한 230억 정도 터졌으면 돈이 조금 많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셀루메드 당연히 관심주로 넣어두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한가 만들어줬습니다.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궁경부암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번에도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참가해서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한 이제 테마 그리고 집단 수급을 이루어 줌으로써 이제 거기에 참가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더스가 움직여줬고, 나이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백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펩타이드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 오늘 같은 경우는 특허 등록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였다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있어서 펩타이드 관련 특허 등록 때문에 움직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JP모건 관련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크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수소차 좀 후속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대장급에 있는 대장주들도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잃지는 않은 채로 계속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뉴로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움직여준 게 뉴로스랑 세종공업이 조금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여준 모습이었죠. 그래서 뉴로스랑 세종공업 정도. 그래서 종목 자체보다는 이제 수소차나 친환경차 섹터가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정부 예산이 나오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서울시에 대한 뭐 친환경차 정책이라던가 혹은 수소차 수소 충전소 뭐 이런 거 인프라 이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강세가 있었던 테마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그렇고 뭐 굉장한 강세, 그러니까 뭐 새로 나온 테마라고 해봐야 거의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정도, 그 정도라서 지금 특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또 수소차가 이제 지속적인 강세 혹은 움직임을 또 보여줘도 이상할 게 없다고 보이고요. 수소차 오늘 조금 움직여줬다 체크 한번 하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 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 좀 급락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재상승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모습입니다. 이렌텍은 이제 초반에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움직여줬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와 AR, 삼성전자가 이제 AR 관련해서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뉴스 삼성전자 AR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AR 관련주로 이렌텍이 묶이게 되면서 조금 움직여줬다는 평가도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자율주행차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근데 뭐 AR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좀 이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 같이 집단적으로 움직여주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AR 관련주도 있고 VR 관련주도 있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있고 한데, 지금 오늘 시장이 워낙 이제 안 좋기도 했고 뭐 변동성이 크기도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집단적으로 같이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링크제니시스 있었습니다. 링크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움직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 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뭐 차트 자체는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줬으니 조금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는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좀 하향 추세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 정도는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변동성을 좀 가져가주는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인 변동성 혹은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해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 관심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뭐 2차 전지 그리고 AI 뭐 다양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과 함께 움직여주는 주식이다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거래량 많이 터져줬고 최근에 전 고점 혹은 전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매물대를 먹어주고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 혹은 눌리는 모습, 어떤 쉬어가는 조정받는 그런 모습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은 하겠죠.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T플렉스가 좀 뜬금없이 움직였죠. 굉장히 뜬금없는 모습. T플렉스는 원래 대북 광물 자원 관련주로 굉장히 대표성이 있는 주식인데 뜬금없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대감이나 장세가 분명치가 않아서 그 장 막판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T플렉스도 뭐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대북주, 그러니까 어떤 후속적으로, 그러니까 철도 도로 착공식 관련해서 좀 후속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T플렉스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체크 한번 해둘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 이 정도면 시장에서 강세 있었던 종목들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제 좀 특이한 거라고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줬는데 조금 애매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뚫을 거면 뚫어주고 추세를 좋게 가져갈 거면 좋게 가져가줘야 되는데 좀 애매한 추세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부각됐다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움직여줬는데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오르진 못했죠. 그런 측면도 좀 특이한 측면이죠. 오늘 그렇게 치면은 이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오르면은 보통 지수가 오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았다는 뜻도 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힘을 잘 못 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요정도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안 좋았고, 뭐 중간중간 다양한 수익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북주 같은 경우도 같이 거래를 했었고, 물론 대북주가 한창일 때는 이제 제가 활동을 안 할 때여가지고, 카페에 이제 공개 활동을 안 할 때여가지고 뭐 그때는 같이 못했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대북주라던가 뭐 친환경차라던가 뭐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봤을 때도, 큰 이제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봤을 때도 어떤 기술적인 타점이라던가 어떤 주식의 특성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고, 그렇게 해서 잘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해 시장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낙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하지만 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진짜 어려운 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시장도 아니거니와 결과적으로 지수가 계속 떨어졌고요. 지수 뭐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계속 떨어졌고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이 이런 곳만은 아닌데 너무 안 좋은 인상만 가지게 되실 것 같아서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도 많습니다. 좋을 때도 많고 뭐 좀 이렇게 환희에 차 있을 때도 많고 한데, 그리고
그런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을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지금 어떤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나 고수분들도 잘 힘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 따라 다른데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게 지수가 좋을 때는 좀 우량주 중심의 지수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위주로 많이 찾는 편이고,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을 때 성행하고 돈이 많이 도는 뭐 테마주라던가 주도주라던가 혹은 하락시장 수혜주라던가 이런 쪽으로 거래를 하면 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좀 더 시장에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시장에서도 나름 이제 선전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혹은 뭐 상승시장에서는 또 그에 맞게 또 좋은 주식들을 찾으면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시장에서든 힘이 있고 돈이 잘 돌고, 왜냐면 돈이 들어와야, 결국에 매수가 들어와야 이제 호가가 올라가고 주식이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들어오면 주식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잘 버티면 결국에는 아주 쉽고 아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시장이 또 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중에서도, 올해가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예 전부 다 힘들었던 건 아니고, 또 좋을 때도 며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또 좋기도 하고 시장이 좋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고, 또 반드시 좋은 시장 옵니다. 반드시 좋은 시장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면서 자신의 날개와 자신의 힘을, 근력을, 힘을 키우고, 판단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멘탈 체력을, 정신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대비가 돼 있으면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낸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보내서 상승 시장에 날개를 달고 시장을 이제 종횡무진 자유롭게, 본인이 어떤 눈이 뜨이게 되면 시장이 잘 보이거든요.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또 주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식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뭐 그런 때가 또 올 거고, 그런 체력을 길러서 그런 시장을 반드시 올 거고, 자신의 수준도 그만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화이팅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이팅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시장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저도 좀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게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눈치 없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무슨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왜냐면 또 이제 주식이라는 게 또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예민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화이팅하고, 제가 항상 그래도 힘들더라도 같이 봐드릴 테니까 항상 화이팅 하시고, 결국에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죠. 살아남으면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다 살아남읍시다. 화이팅 하시고, 여기서 이 정도 말로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 말 줄이고요. 또 오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날 또 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고, 카페에는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니까요. 카페 카톡방 잘 이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성투하면서 좋은 주식 투자 해 나갑시다. 즐겁게. 감사합니다.